안녕하세요. 집지기 김성현 중개사입니다. 앞으로 서울은 계속해서 필연적으로 재건축, 재개발 사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전에는 좋은 입지, 좋은 학군, 좋은 상권만 봤다면은 이제는 정비 사업에 대한 영역까지도 공부를 하셔야 부동산에 투자하실 때 손해보는 일이 없으실 텐데요. 25년도 기준으로 30년 이상 된 아파트는 전체 약 27.5%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빌라는 이것보다 더 비율이 높습니다. 보시면 빌라는 2010년도에 약 35.2%였던 비율이 2024년도에는 52%로 증가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는 서울의 아파트뿐만 아니라 빌라까지도 노후화되어 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사무실에 젊은 손님분들이 오면 잔소리처럼 하는 게 있는데, 저도 잘 몰랐는데 제가 잔소리를 많이 하나 보더라고요. 한 번은 저희 애기가 아빠는 왜 맨날 뭘 하라고만 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잔소리를 너무 많이 했나? 이렇게 좀 반성하는 시간을 가졌었는데 사족이 길었고요. 그래서 저희 손님분들 중에 젊으신 분들이 오시면 틈틈이 정비사업 공부 좀 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대부분 하시는 말씀들이 뭐 자기는 깨끗한 아파트 사서 괜찮을 거다, 그리고 자기는 신축 아파트만 살 거다, 뭐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MZ세대 언어로 얼죽신이죠. 얼어 죽어도 신축. 근데 뭐 신축 아파트는 노후 안 되나요? 시간이 지나면 신축 아파트도 다 노후화가 됩니다. 이제는 좋은 입지나 학군뿐만 아니라 정비 사업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지만 부동산 투자에서 손해를 보지 않는 중요한 열쇠가 될 것입니다. 오늘 그 중요한 열쇠에 대해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설명하기에 앞서서 제가 말씀드릴 게 있는데, 유튜브를 시작하고 나서 진짜 생각지도 못하게 감사하게 저에게 상담을 요청 주시는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기존에 하는 일들이 있다 보니까 조금씩 늦어지고 있는데 죄송한 말씀드리고 빨리 연락드릴 수 있도록 준비해서 순차적으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고요. 그럼 중요한 열쇠 중 첫 번째인 대지 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물을 고르실 땐 대지 지분이 큰 매물을 고르셔야 하는데요. 대지 지분이라는 건 쉽게 얘기하면 아파트가 지어진 땅에 내가 토지를 얼마만큼 가지고 있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즉, 내가 가진 부동산에서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나타내는 비율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아파트를 보면 여러 명이 아파트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잖아요. 그 건물이 세워진 땅에 각각의 소유자가 가지는 지분이 바로 대지 지분입니다. 그림을 보면서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한 아파트가 있고 해당 아파트에는 총 4세대가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파트는 총 100평의 대지위에 건립되어 있는데요. 그럼 아파트의 각각의 소유자는 그 땅의 일부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겠죠? 한 세대당 몇 평의 소유권을 가지게 되는 건가요? 맞습니다. 25평이죠. 각각의 세대는 전체 100평의 대지 중 25평에 대한 대지 지분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그럼 대지 지분은 왜 중요한가요? 아파트나 빌라와 같은 부동산을 사면 결국에 남는 것은 토지만 남습니다. 건물은 감가가 되지만 토지는 감가가 되지 않죠? 이를 토지의 영속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정비사업구역에 위치한 아파트들을 보면 매매가는 매우 비싼데 그에 비해 전세가는 좀 많이 저렴한 가격을 보여주고 있죠. 압구정 현대아파트로 예를 들어 보면 매매가는 83억인 반면에 전세가는 19억으로 거의 4분의 1 가격인 거죠. 전세는 이제 건물의 사용 가치만을 평가하는 반면에 매매가는 토지 가치가 반영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차이를 보입니다. 정비사업 구역에서도 대지 지분이 왜 중요한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원초적으로 생각해 보면 쉽습니다. 예를 들어 재건축 정비사업에서 아파트를 모두 철거하고 나면 새로운 아파트는 어디에다가 짓죠? 원주민들이 가지고 있던 대지에다가 아파트를 짓죠. 이 얘기는 즉슨 원주민들이 대지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아파트를 지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뭐예요? 원주민들이 많은 대지를 제공할수록 그에 맞는 보상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기브 앤 테이크인 거죠. 재건축 사업에서 34평형 아파트를 지으려면 용적률 300%를 가정했을 때 대지 지분 약 11.3평이 필요하게 됩니다. 기부 체납 비율 등 다른 것을 다 제하고 봤을 때 만약에 내가 가진 대지 지분이 11.3평이라면 추가 분담금 없이 34평형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겠죠. 내가 가진 대지 지분이 이보다 적다면 추가로 분담금을 지불하고 34평형을 배정받거나
아니면 이보다 작은 평형을 신청해서 분양받아야겠죠. 이러한 이유 때문에 재건축 정비 사업에서는 세대당 평균 대지 지분을 확인하는데요. 세대당 평균 대지 지분은 전체 면적을 세대수로 나눈 것을 의미합니다. 세대당 평균 대지 지분이 높다는 건 해당 정비구역에 위치한 대부분의 아파트가 대지 지분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고, 대지 지분이 크면 조합원들이 받을 수 있는 이익이 커져 사업성이 높다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왜 대지 지분이 중요한지 잘 아시겠죠? 대지 지분은 꼭 정비사업 구역이 아니더라도 장기적인 투자 관점에서 큰 이점을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니 꼭 확인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저번 자양 1동 영상에서 대지 지분은 똑같으나 가격은 1억 7천 정도 차이 나는 두 개의 매물을 소개해 드렸었는데요. 여러분들이라면 두 개의 매물 중 어떤 매물을 고르시겠냐 제가 한번 여쭤봤었는데 혹시 골라보셨나요? 보시면 한 개의 매물은 5억 5천만 원이고요. 다른 한 개의 매물은 3억 8천만 원입니다. 차이가 있다면 5억 5천만 원 매물은 평수가 좀 크고 위치가 대로변에 있다는 점인데요. 대지 지분은 5.9평으로 동일합니다. 실제 감정평가에서는 위치나 층수까지도 고려하지만 토지 면적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1.7억 원의 차이라면 실거주가 아니니까 투자 목적이라면 3.8억 원의 매물이 투자하기에 낫겠죠.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보통 공주가라고 하는데요. 정부에서 매년 발표하는 가격으로 보통 세금이나 건강보험료 산정을 위해 사용하게 되는 기준입니다. 저는 부동산을 매수하기 전에 꼭 공주가를 확인하고 매수하라고 말씀드리는데요. 서로 다른 매물이 똑같은 호가에 올라왔더라도 공주가를 확인해보면 특정 매물이 더 비싼 경우가 있습니다. 공주가가 높은 경우 추후 감정평가 시 더 높은 금액을 받을 수 있어 분담금을 적게 내거나 더 큰 평형을 분양 신청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니까 꼭 확인해야 되는 부분인 거죠. 예를 들어 특정 아파트의 101동 1001호와 701호의 가격이 동일하게 10억으로 올라왔습니다. 공주가를 확인하지 않고 집 컨디션이나 층수를 보고 10층을 매매하게 되었는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 701호의 공주가가 더 높았던 거예요. 그럼 이제 아쉬운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미리 공주가만 확인했었더라면 공주가가 더 높은 701호를 매수했었을 텐데 이런 부분이 참 아쉬운 겁니다. 그래서 공주가를 확인하는 방법은 이제 네이버 부동산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네이버 부동산에 들어가셔서 특정 아파트를 검색하시고 저는 한강우성을 검색해 볼게요. 그리고 단지 정보에 들어가서 동호수 공시가격을 누르시면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한강우성 101동에서는 11층부터 23층까지가 로얄층으로 공시가격은 8억 2,600만 원입니다. 또 이게 아파트마다 다른데 여기 한강우성은 또 호수에 따라서도 공시가격이 다르네요. 잘 확인하셔야겠죠. 보시면 같은 11층부터 23층인데도 10호, 11호 라인은 공시가격이 8억 원, 8억 원으로 최고가보다 낮습니다. 이와 같이 같은 호가의 매물이라면 공시가격을 확인하셔서 공시가격이 더 높은 매물을 매수하는 것이 추후에 투자에 있어서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열쇠는 정비사업 구역들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기준이 생긴다는 것은 많은 것들을 비교하고 분석하였을 때 그 명확한 기준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이는 부동산 투자나 매수 결정을 내리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DB에는 수백 개의 정비구역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데요. 앞에만 간단히 보여드리면 이제 매물 가격부터 해서 대지 지분, 권리가액, 프리미엄, 그리고 사업 단계 같은 정보가 작성되어 있고, 그리고 아래를 내려보면 해당 정비구역에서 사업성을 판단할 수 있는 구역 면적, 분양 세대수와 같은 정보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하나의 정비구역에 대한 구역 면적만 본다면 이게 넓은 것인지 좁은 것인지 알 수가 없겠지만, 여러 정비사업의 구역 면적을 비교하다 보면 명확한 기준이 생겨 비교할 수 있겠죠. 또 이외에도 일반 분양가와 조합원 분양가 등을 계산하여 현재 투자했을 때 분담금은 얼마나 내야 하는지, 총 투자금은 얼마가 될지와 같은 정비사업에 있어서 전반적인 것들에 대해 분석 및 정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처음이 어려운 거지 물방울이 이제 바위를 뚫듯이 하루에 하나씩만 정리하다 보면 엄청난 기준이 생길 겁니다. 안에 작성된 값들은 저희가 제공하기는 어렵지만 양식 같은 부분은 저희가 필요하다면 제공해 드릴 수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댓글 남겨주시면 양식 제가 전달 드리겠습니다. 오늘 전달 드릴 정보는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또 다른 정비구역을 직접 임장 가보고 분석하여 유익한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